그래서 오늘 댓글들을 좀 모아 와봤는데요. 네, 한번 연부들의 댓글을 읽어주실 수 있으실지.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하지부동 사지 현장 수레 발전 과정 간단 정리, 여기에 올려주신 댓글인데, 귀여운 놈님께서 하지부동 1.2cm 양쪽 사지 연장 동시 수술 가능한가요? 키 수술을 하려고 양쪽을 늘리는데 그 전에 하지부동이 있던 분들은 그걸 고치면서 같이 연장할 수 있죠. 하지부동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양쪽을 같이 연장하면서 키도 키우고 하지부동도 치료할 수도 있다. 이정현 원장님, 프로하나 찍은 영상에 옥덕국님께서 원장님 다리를 너무 많이 꼬셨는데 저러면 뼈와 관절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꼬우는 자세가 저는 뭐 딱히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과도하게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죠. 무릎을 꼬아서 앉는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관절만 좀 이렇게 회전이 되고 무릎 자체는 이제 약간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양반다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확 구부려서 이렇게 비트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렁뼈에 부담이 가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지속되면은 관절염 올 수 있죠. 특히 거기에다가 체중이 부하가 되면 최고 안 좋죠. 자, 뼈 있는 상담소의 정환님께서 저도 축구를 하다가 선생님께 말씀하신 인대를 다쳤는데 축구하다가 발목을 삐지 않아도 제가 무리한 턴 동작이나 관절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단계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런 같은 비슷한 동작을 많이 했는데 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부 인대가 파열이 되는 거거든요. 파열은 안 됐지만 계속 거기에 무리가 가면 통증은 오겠죠. 그게 더 심하게 되면 파열이 돼서 붓고, 그럼 우리가 그걸 삐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파열이 됐다,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번아웃 증후군 영상에 원웨이님께서 삼각섬유 연골복합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싶습니다. 삼각섬유 연골 파열 시 꼭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약물 치료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인생님께서 또 리을 이응 답글을 다시 리을 이응 뭐예요? 리을 이응 네, 레알 레알. 네네. 이분도 동의를 하신다는 거네.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이건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여기 TFCC라고 해서 손목에 이쪽에 새끼손가락 쪽 있죠. 그 손목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무슨 그 연골 같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그래서 TFCC라고 하는 건데, 이 손목을 많이 쓰거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이제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상된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 전문가를 제가 모시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혹시 치아 교정을 한 상태에서 키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취할 때 기도 사건하고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죠. 손가락 3마디 정도가 이게 들어가는지, 입을 그만큼 벌릴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은미리님께서 박사님,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요. 이번에 경골 골절이 와서 골수광내 금속정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의사가 저에게 무릎 윗부분을 째는 수프라파텔라 IM 네일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뼈 안에 있는 금속정을 뺄 때의 정보가 많지 않아서요. 미국 의사는 금속정을 왜 빼냐고 하는데 나중에 뺄 때 똑같이 윗부분을 째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프라파텔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골수광내 금속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정을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뭐 프리사이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쇠 기둥을 넣어서 위아래 나사로 고정해서 골절을 딱 고정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골수광내 금속정이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엔트리 포인트. 그래서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파텔라, 슬개골이라고 파텔라가 있죠.
파텔라의 밑으로 들어간 데서 인프라 파텔라 어프로치인 거예요. 예, 여기. 이 방식을 쓸 때는 어떻게 자세가 되냐면 우리가 수술할 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예, 무릎을 구부리고 구부려야 여기가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입구를 뚫어서 넣습니다. 은미님께서 말씀 주신 수프라파텔라 어프로치는 뭐냐면 방금 제가 그렇게 안 하고 무릎을 이렇게 거의 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위를 이쪽을 째요. 파텔라 위쪽을 째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약에 이런 굉장히 위쪽이 부러졌다 칩시다. 이런 데가 위쪽이 부러져서 내가 이 골수원의 금속적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하기에 상당히 수술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를 좋은 위치로 잘 편하게 유지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릎을 안 구부리고 저 위쪽에서 이렇게 넣는 방식이에요. 이런 특수한 방식에서도 저는 사실은 안 써요. 안 쓰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왜 이 방식을 저는 싫어하냐면 지금 여기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하면 이 파텔로페모랄 조인트, 대퇴슬개 관절을 통과를 해요. 수술할 때는 이 사이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는 이 내내 얘들이 단단한 금속의 압박을 받아요. 아무리 잘해도 엄청난 프레셔가 흔적이 있습니다. 이 관절 연골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 웬만하면 이거 하기 싫어요. 예. 얘 빼면서 또 어떻게 해요? 빼면서 얘가 나오면서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넣을 때는 이쪽으로 했다 하더라도 뺄 때는 인프라파텔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는 사실 의사들마다 뭐 선호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지만 예,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유튜브 수익 그 영상에 올리셨는데 국책 10억 외국인 유치 병원 인증 수고하신 병원 관계자님들과 박사님 클래스 정말 존경합니다. 건강하고 힘찬 2022년 되세요. 늘 응원합니다. 그 밑에 댓글로 또 김광근님께서 외국인 유치 국가인증 병원 그것도 정형외과 국내 최초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수액 넘치십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성과 우리가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똑같은 영상에서 희야 신스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수술받고 이동훈 정형외과에 2주 입원해 있는 동안 박사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작년에 조금 제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보자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미 올해 제 스케줄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수술 스케줄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1년치 가요? 예, 우리 한 1년 좀 남짓 밀려있는 되게 그래서 제가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PD를 한번 뽑으려고 그래. 아 진짜요? 해고당하나요? 누구? 나 PD? 우리 PD 뽑습니다. 예, 우리 나 PD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하고 아주 재밌게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만 유튜브 보다 채널 영상에 제이 이낸스님께서 압도적으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받을 거면 처음부터 저는 저에게 받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자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박사님의 환자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그 밑에 차추님께서 저도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자신감과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간 말 같습니다. 의료인을 넘어 박사님 연구자로서 존경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연구인이 되어서 저 자세를 본받고 싶어요. 그냥 저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게 이 마음이 제가 그 우리 뼈 있는 이야기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죠.